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은 어쩌면 굉장히 운이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날 부동산 흐름 맥 한번 정확하게 짚어보고 앞으로 벌어질 일까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좀비 부동산 그리고 대박 부동산이 어디가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어쩌면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미 부동산 멸종위기에 들어섰다라고 말씀하시는 많은 전문가들이 계세요. 왜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환승 및 복합환승센터라고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철도를 한 곳에 넣는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 부분이 어디며 앞으로 얼마의 예산을 투자해서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자, 10년 후 부동산 앞으로 팔 사람만 줄 선다라는 커다란 주제가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오늘날 인구 절벽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게 얼마나 될까 한번 느껴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은 사실 그닥 피부로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면 인구라는 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아직까진 줄진 않았고 지하철을 타든 놀이공원을 가든 어디 가든 코로나지만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앞으로 폭발적으로 그 체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현재는 0.84명, 부부 2명이 만나서 요 정도 인구만 난다고 해요. 아기를 출산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체감을 못하는 거는 어쩌면은 올해가 마지막일 것 같고요. 2010년부터 22년까지 보시면 인구가 그닥 줄지 않아요. 하지만 2030년도 앞으로 약 8년 정도가 지나면은 핵심은 이겁니다. 25세에서 59세, 즉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열심히 일을 하고 노동을 통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그 핵심적인 인구가 233만 명이 자연 증발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는 오늘날 충청남도 인구가 211만 명이라는 것을 감안해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인구임에 틀림이 없다.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갑니다. 2032년, 오늘날로부터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는 부산 인구가 통째로 다 날아가는 마술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약 335만 명이 날아가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애기나 엄청난 노인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해야만 하는 그 인구, 그 나이대가 자연 증발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어쩌면 정해진 미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의 주택을 거래하는 많으신 분들을 보면은 사실 요 나이대에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20대에서 50대 후반까지의 인구들이 대부분 집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뀔 수밖에 없다. 앞으로 10년 후 대한민국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건 어쩌면 기정사실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지고 대학 가기도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 당장 출근길이 이러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자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렇게 발벗고 나서는 많은 부모님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강의실은 텅텅 비어질 것이고요. 어쩌면 대부분의 대학 강의실은 이렇게 어르신들로 가득 차는 날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은 선호하는 대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날아갈 수밖에 없다. 한 기관에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앞으로 대한민국 10년 후에는 국립대로만도 대한민국 학생들을 커버하는 데 어렵지 않다라고 발표한 바 있죠. 따라서 이러한 모습 그리는데 그닥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 증발하는 것도 서러운데 앞으로 아기도 출산을 하지 않죠. 진짜 젊은이들은 부동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 걸까요? 자, 21년 10월 18일 날 이러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행안부에서 나왔고요. 인구 감소 지역 89개 지역을 살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서울과 제주도 빼고 전 지역이 이에 해당이 되고요. 그곳에 좋지 못한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온다. 그래서 결혼을 할 수 없다. 왜? 높은 집값 때문에. 이것도 싸그리 몽땅 핑계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는 진짜 이유에 대한 리서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에 왔고 경기도에 왔지만 대기업에 취업을 했지만 소득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실업, 고용 불안정을 모두 다 호소를 하고 있고요. 일, 가정, 양립이 곤란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결혼 비용 부담 같은 경우에는 남성 같은 경우에 더욱더 해당이 되네요. 자, 여성 같은 경우에는 마땅한 사람을 못 만나서가 약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오늘날 젊은이들은 성관계에도 무관심하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 이유로서 세상에 너무나도 재미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성관계 따위에는 관심이 없다라고 발표한 바 있죠. 자, 그렇다 보니까 2022학년도 신입생 명단 초등학교 1학년 앞에 가서 제가 한번 직접 사진을 찍어 와봤어요. 그랬더니 한 학년 한 반에 약 19명에서 20명 정도 학생밖에 위치해 있지 않고요. 결론은 1학년 전체 인구가 약 40명밖에 되지 않고 이렇게 6학년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한 초등학교로 다 채운 게 약 240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는 시골 초등학교가 아니에요. 지하철역 앞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초등학교가 이렇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기서 더 나갑니다. 연금도 못 주는 판에 공무원은 더 뽑고 있죠.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고갈되는 시기는 2039년이라고 하고요.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을 해서 2055년도가 되면은 영원, 완전히 바닥을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신을 못 차리죠. 전체 공무원 수를 점점점 보시는 바와 같이 2015년도부터 오늘날까지 꾸준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뉴스에서 이런 거 많이 봅니다. 9급 공무원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유는 제 친구 중에 7급 공무원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가 30년을 근무하고 나서 받는 연금 너 얼마 정도 돼? 라고 물었더니 200만 원이 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애기 2명 낳고 혹은 3명 낳고 가정 하나 꾸리면서 오늘날 공무원이라는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하는 것은 굉장히 빡빡하고 연금만 바라보고 입사를 했는데 그 또한 갈증을 해소해주지 않는다면은 내가 지금 공무원 다닐 필요가 굳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퇴사율도 굉장히 높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재미난 뉴스가 있죠. 2050년이 되면은 30살 이하가 영유아 측에 속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균 대한민국 인구의 평균 나이가 50세가 되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인데 대부분 상식 머릿속에는 청년이라고 하면은 한 30세 언더를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일 것 같아요. 20세 초반부터 30세까지를 이야기하나 대한민국 역세권 청년이라는 그 기준은 만 39세. 이 나이대까지는 청년이라는 기준 바운더리 안에 넣어주고 있죠. 40살 먹은 사람이 과연 청년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더 재미난 거는 시골로 내려가면은 60세도 청년에 해당되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즉 태어나는 아이들은 점점점 줄어들고 일할 수 있는 인구도 점점점 줄어들고 노인층만 점점점 불어나고 연금은 점점점 고갈되고 젊은이들은 점점점 결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주택보급률을 보면은 103%가 이미 넘은 상황에서 앞으로 엄청난 주택 공급을 예상한다는 거죠. 따라서 미래에는 더욱더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정부에서 어떠한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다르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상상 한번 해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산 증식을 하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는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왜? 내 새끼들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기 때문에.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양극화가 오늘날보다 더욱더 심해질 게 분명해요. 그런데 내 새끼 이러한 반찬 먹이는 것보다는 이러한 반찬 먹이고 싶겠죠. 이미 오늘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대책들로 인해서 헝클어지고 망가진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끝까지 살아남을 그곳을 선점해야 하나? 앞으로 말씀드린 32개소의 그 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2개소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나한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복합 및 환승센터라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철도, 도로, 교통편들을 이곳에다 집약시킨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부동산 끝까지 망해도 살아남을 그곳 서울역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오늘날 1호선, 4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KTX, 버스 113개가 있다면 앞으로 GTX 트라이앵글 중에 하나죠. A, B 들어가고요. 신분당선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청량역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버스 46개 다닌다고 하면 앞으로 GTX, B, C, 강북, 횡단선, 면목선까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요. 이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레전드가 될 수밖에 없죠. 삼성역이 될 것 같은데 오늘날 2호선, 9호선 자리하고 있고 버스 44개 다닌다고 하면 앞으로 GTX A 신호선, 위례 신사선까지 꽂힌다고 합니다. 삼성역에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으나 들어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 일대에 빨리 꽂히는 노선, 그곳을 잡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다시 한번 추천드리고요. 다음 파주 운정역입니다.
현재는 버스나 지하철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이고요. GTX A 노선 꽂힐 예정입니다. 이어서 GTX A 노선이 꽂히는 킨텍스역이 되겠습니다. 이곳도 오늘날은 지하철이 없습니다. 버스 12개만 다니고 있다. 다음 고양 대공역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서울 경기권 서북부 지역에서 이만한 핵폭탄은 없죠. 오늘날 3호선 경의중앙선 버스 14개 노선 다닌다고 하면 앞으로 GTX A 노선 서해선 등 이거 말고도 여러 개 노선 더 꽂힐 예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용인 구성역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수인분당선 구성역과 버스 14개 다닌다고 하면 앞으로 GTX A 노선 꽂힌다. 다음 화성 동탄역입니다. 오늘날 SRT 버스 68개 노선 다닌다고 하면 앞으로 GTX A 노선, 인덕원 동탄선, 동탄 도시철도까지 들어가는 곳이 바로 화성 동탄역이 되겠고, 제가 이 아래쪽 거는 굳이 말씀으로 설명 안 드릴게요. 근데 여기에서 보실 부분 중에 핵심은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확인해 보심이 좋다. 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난 시설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인천대 입구역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1호선 버스 11개 다닌다고 하면 GTX B 노선 들어가고 총 사업비는 614억 원이 들어갑니다. 다음 인천시청역이 되겠습니다. 인천 1, 2호선 들어가 있고요. 버스 11개 노선 다니면 GTX B 노선 들어가고 예산은 342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천 부평역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권 1호선, 인천 1호선 버스 39개 노선 다닌다고 하면 GTX B 노선 들어가고 242억 원 예산 잡혀져 있고요. 이어서 부천 종합운동장역이 되겠습니다. 7호선 현재 다니고 있죠. 버스 14개 노선 다닌다고 하면 앞으로 GTX B 노선 서해선, SBRT까지 꽂히고 총 사업비는 1,46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대통령 당선자도 이곳을 대박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여의도가 될 것 같고요. 오늘날 5호선, 9호선 버스 18개 다닌다고 하면 앞으로 GTX B 노선 신안산선과 더불어서 UAM도 꽂힐 것이고 복합환승센터를 만들며 예산은 3,278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량구 상봉역이 될 것 같고요. 오늘날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버스 27개 노선 다닌다고 하면 GTX B 노선 꽂히고 예산은 1,495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주시 덕정역이 되겠습니다. 양주시 덕정동 350-14번지로 들어가고 1호선 버스 24개 노선 다닌다고 하면 앞으로 GTX C 노선 들어가죠. 예산은 300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정부 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1호선 의정부 경전철 버스 13개 노선 다니면 앞으로 C노선 들어가고요. 사업비는 448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봉구 창동역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1호선 4호선 버스 11개 노선 다니고 GTX C노선 꽂힐 예정이고요. 복합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혀져 있습니다. 무려 4,742억 원이 잡혀져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서초구 양재역이 되겠습니다. 3호선 신분당선 버스 106개 노선 다니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C노선 꽂힐 예정이고 예산은 542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어서 군포시 금정역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1호선, 4호선 버스 34개 노선 다니면 앞으로 GTX C노선 꽂힐 예정이고 예산이 무려 1,868억 원이 잡혀져 있다. 이유는 복합환승센터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수원역 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수원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환승센터가 수원역을 중심으로 좌측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우측 바운더리의 공원, 그곳에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말씀드리겠고요. 1호선과 KTX, 수인분당선, 일반철도 버스 90개 노선이 다니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GTX C노선과 수원발 KTX까지 들어간다고 하죠. 예산은 925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어서 강일역 환승센터가 될 것 같습니다. 강도구 강일동 700번지에 들어갈 것 같고요. 이곳의 테마는 철도와의 연계성보다는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라는 핵심 테마를 가지고 만들어질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325억 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천 검암역 복합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공항철도 인천 2호선 버스 16개 노선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곳의 미래의 좋은 교통편이 꽂힐 예정은 아니지만 그 일대 그린벨트 싸그리 몽땅 풀어서 엄청난 개발을 할 예정이다. 이름하여 검암역 복합환승센터가 되고 총 사업비가 2,516억 원이나 잡혀져 있습니다. 검암역을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리역 환승센터입니다. 경의중앙선 버스 24개 노선 다닌다고 하면 앞으로 8호선 꽂힐 예정이죠. 사업비는 131억 원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강남에는 영동대로 복합이 개발된다고 하고 여의도도 천지개벽을 한다. 그러면 강서 쪽에 가장 천지개벽할 그곳 바로 김포공항이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날 김포국제공항 들어가 있고 공항철도 5호선, 9호선, 김포도시철도 버스 36개 노선 다닌다고 하면
앞으로 서해선도 들어가고 SBRT까지 꽂힐 예정이며 도심항공 UAM까지 들어갈 그곳이다. 예산이 무려 3,144억 원이 잡혀져 있고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오늘날 롯데가 엄청난 면적을 먹고 있어요. 그 아래쪽 주차장 부근으로 들어갈 예정이다. 자, 서울시에서는 3,144억 원이 아니라 약 1조 원가량 투자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화성시 병점역 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1호선 버스 59개 노선 다닌다고 하면 앞으로 동탄 트램 꽂힐 예정이고요. 예산은 150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어서 송파구 복정 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8호선과 수인분당선 버스 29개 노선 다닌다고 하면 미래에 위례과천선이 꽂힐 예정이고 이뿐만 아니라 트램까지 꽂힐 예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산이 무려 9,630억 원이나 잡혀져 있습니다. 복정역을 중심으로 우측 바운더리, 오늘날 버스 차고지가 가득한 그곳이 천지개벽할 예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사당역 복합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2호선, 4호선 다니고 있고 버스 51개 노선 다닌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지하철이나 엄청난 개발이 예상되진 않으나 이미 있는 인구와 인프라로도 충분히 복합환승센터 구축이 가능하겠죠. 예산이 무려 8,251억 원이 잡혀져 있는데 그곳은 오늘 사당역에 있는 빗물 펌프장, 그곳을 중심으로 앞으로 천지개벽할 예정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주대 삼거리 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버스 36개 노선만 다니지만 앞으로 인덕원 동탄선 들어갈 예정이고요. 예산은 113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영통구 원청동 11-31번지라고 적혀져 있으나 이 번지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국토교통부와 수원시에 전화해서 정보수 확인한 바 있죠. 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인덕원역 복합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4호선과 버스 37개 노선 다닌다고 하면 미래에 경광선과 인덕원 동탄선 꽂힐 예정이고 예산이 무려 7,180억 원이나 잡혀져 있다. 다음으로 지제역 복합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1호선과 SRT 다니고 버스 27개 노선만 다니지만 미래에는 수원발 KTX 직결사업도 되고 BRT뿐만 아니라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 또한 이곳 일대에 GTX를 꽂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제의 역시 중심은 삼성이고 그곳에 앞으로 엄청난 일자리가 더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제역을 중심으로 좌측 아래쪽 오늘날 절대농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곳도 천지개벽할 예정이다. 이러한 시그널 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초지역 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오늘날 4호선과 수인분당선, 서해선 버스 8개 노선 다닌다고 하면 앞으로 인천발 KTX 직결사업 진행되고 신안산선까지 꽂힐 예정이죠. 예산은 402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의 알라딘, 김포 걸포북변역이 될 것 같고요. 오늘날 김포도시철도와 버스 29개 노선 다니면 장래에 인천 2호선이 꽂힐 예정이고 이것 타고 고양시 일산 킨텍스로 넘어와서 GTX 타고 강남까지 다이렉트로 꽂히는 그 커다란 플랜이 잡혀져 있으며 총 사업비는 1,705억 원이 잡혀져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보수 환승센터 및 복합 환승센터 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가 환승센터, 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가 복합 환승센터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모든 자료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바 있고 예산과 위치와 그곳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겠다라는 부분 정보수가 한 편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으니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인구는 줄고 연금은 고갈되고 주택 공급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진짜 집을 살만한 사람들은 큰 폭으로 줄어들고 그래도 불안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중에서 이곳은 어느 정도 탄탄하게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을 맞춰서 설명드렸고요. 불안한 대한민국 미래 부동산 시장 끝까지 살아남을 그곳 선점해보시길 권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셨습니다. 안녕.